제가 2주 전쯤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업은행이 1년 중 몇 달 정도는 다른 은행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때가 있다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댁내에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 번에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도 시중은행은 5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금리 정보를,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두 곳의 금리 정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준금리 먼저 볼게요. 4월 17일자로 업데이트된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3.56%, 잔액 기준 코픽스 3.71%, 신잔액 기준 코픽스 3.08%입니다. 다음은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중 은행채 AAA 5년물 기준 수익률은 3.961%로 전주 대비 0.06% 상승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지난주보다 0.031% 소폭 하락해서 금융채 5년물 기준 5년 고정 혼합금리가 3.564%입니다. 카카오가 지난주에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가상금리에 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가상금리는 변동 없이 전주와 같네요. 제가 이 가상금리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지난 PD수첩 은행의 배신편의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링크 걸어둘 테니 한 번씩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준금리가 떨어진 만큼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높임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겼고 이후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당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됐다는 거, PD수첩이나 제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선 은행들이 이 가상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꾸준히 다루려고 합니다. 거기에 표면금리만 낮게 걸어놓고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터무니없이 높은 은행 대출 상품들에 우리 구독자분들 속지 마시라고 우대금리 조항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돈 버는 채널 제재인사이트. 다음은 K뱅크입니다. K뱅크의 최저금리는 5년 고정 혼합금리이며 3.96%로 전주 대비 0.01% 인하했습니다. 이번 주 가상금리는 전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 최저금리는 3.70%로 전주보다 0.06% 떨어졌어요. 역시 금융채 5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5년 고정 혼합금리입니다. KB국민은행의 가상금리도 전주와 동일합니다. 금리가 아주 낮은데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최저금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최저금리가 3.70%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찐 최저금리는 0.5% 정도를 더해야 해요. 물론 우대금리 1.4%를 다 받아서 3.7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게 부동산 전자계약 0.2%, 그리고 취약차주 금리 할인 0.3%. 요 두 가지 항목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배제했습니다. 번거로운 것 좀 감수하면 되는 실적 연동 최대 우대금리는 0.9%로 이 경우 최저금리는 4.20%가 됩니다.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마찬가지로 금융채 5년물 기준 5년 고정 혼합상품이 최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율은 4.24%로 전주 대비 0.02% 인하됐습니다. 신한은행의 가상금리도 변동 없이 전주와 동일하네요. 우대금리도 전주와 변동 없이 동일한데요. 누구나 신청만 하면 적용받는 신설조항 상생 우대금리 0.4%에 실적연동 우대금리 0.6%까지 하게 되면 1%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찐 최저금리는 4.44%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전자계약까지 하게 되면 0.2%를 추가 할인받게 되어서 최대 우대금리 1.2%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 원큐 아파트론 상품은 금융채 5년물 기준 5년 고정 혼합금리로 현재 하나은행에서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4.071%로 전주 대비 0.062% 인상됐습니다. 가상금리 역시 전주와 비교해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다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로 우대금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급여이체 50만원 이상 0.3, 카드 사용 실적 0.1, 청약 월 10만원 이상 유지 시 0.2, 자동이체 3건 이상 0.1, 원큐앱 이체 월 1건 이상 0.1, 적금 월 10만원 이상 0.1. 이 중에서 선택해서 0.6%만큼 적용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은행의 찐 최저금리는 표면금리와 동일한 4.07%가 됩니다. 하나은행의 최대 장점은 금리 감면 부수거래가 다른 은행에 비해 심플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자녀 우대가 있어서 3자녀는 0.1%, 4자녀는 0.2%의 우대 할인이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우대를 받는다고 해서 할인이 더 되는 건 아니고요. 최대 0.6%까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대신 다자녀 가정에서는 부수거래를 그만큼 덜 해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힌트를 드렸었죠. 금주의 주인공은 바로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입니다. 중금치 5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5년 고정 혼합금리가 무려 1.115%를 인하해 최저 3.58%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드디어 3%대 금리로 진입을 하게 된 건데요. 제가 2주 전쯤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업은행이 1년 중 몇 달 정도는 다른 은행이 따라오기 힘든 압도적인 조건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때가 있다고. 지금이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이는 우대금리에 신설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조항 덕분이에요. 5월 2일자 접수분부터 적용되는데 기존 금리 할인받을 수 있었던 최대 우대금리가 0.6%에서 1.0%로 늘어났습니다. 금리 특약 항목 여기 있는 걸 다 하더라도 최대 0.6%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려준 거예요. 조금 자세히 짚어볼게요. 신용 체크카드 실적 0.2%, 급여이체 0.2%, 적립식예금 0.1%, 자동이체 0.1%, 주택청약 종합저축 0.1%, 스마트뱅킹 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라고 합니다. 요거 0.1%에서 총 0.9%에 지점장 특별승인금리까지 받게 되면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점장 특별승인금리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지점은 대출 상담사 통해서 대출을 접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특히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되는 중기근로자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것까지 전부 중복 할인을 받게 되면 최대 1.7%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년 미만 재직 0.2%, 5년 이상 재직 0.3%, 10년 이상 재직 0.5%, 15년 이상 재직 0.7%.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우대금리가 늘어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최저금리는 3.90%로 전주 대비 0.06% 인하됐습니다. 은행채 5년물의 기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5년 고정 혼합금리입니다. 가상금리에는 소폭 변화가 있어요. 5년 고정금리 상품의 가상금리가 0.05% 인하되었습니다. 전주 가상금리가 1.21%였는데 금주 가상금리는 1.16%가 된 거예요. 우리은행 우대금리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연동은 0.7%, 거기에 비거치 대출 할인 0.1%, 즉 실적 연동 0.7%에 비거치 대출까지 하게 되면은 0.8%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최저금리는 4.3%가 됩니다. 실적 연동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0.2, 자동이체 0.1, 신용카드 0.2, 적금 또는 청약 0.1, 원뱅킹 0.1, 청약 신규 가입 0.1, 원더랜드 우대 쿠폰 0.1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SC은행은 최저금리 4.63%이며 유일한 변동금리가 최저금리인 은행입니다. 신잔액기준 코픽스 3.08%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3개월 변동상품이며 기준금리, 가산금리 모두 변동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의 모바일 신청 전용 상품인 NH모바일 아파트담보대출 2.0 상품은 최저금리 4.06%이며 전주 대비 0.04% 인하되었습니다. 역시 금융채 중 은행채 5년물의 기준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5년 고정 혼합금리입니다. 농협은행의 가산금리 역시 전주와 동일합니다. 농협의 우대금리 볼게요. 모바일 전용 상품의 최저금리는 4.0%인데 총 우대금리 2.3%를 적용받아야 가능해요. 이 중 정책우대 0.6% 중 LTV 40% 이하는 0.2%, 요거는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금리를 받기에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해서 찐 최저금리는 표면 최저금리와 동일한 4.06%가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볼게요. 거래실적 우대가 총 0.9%인데 신용카드 0.2, 급여이체 0.2 또는 0.3, 그리고 자동이체 0.1, 적립식예금 0.1, 주택청약종합저축 0.1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0.8% 할인이 적용되고요. 5월 1주차 금주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종합해 보겠습니다. 1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전주 최저 3.60%에서 금주 3.565%로 0.03%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금리는 낮지만 실제 금리 범위는 넓어졌고 금리 상단이 높아서 다른 은행들보다 실제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 금리가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업은행 IBK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3.58%로 시중은행들 중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늘 8, 9위를 전전하며 제일 밑에 있었는데 무려 1.15%를 인하하며 5월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약진했습니다. 기업은행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최대로 적용받았을 경우에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위는 KB국민은행 전주 대비 0.05% 인하되어 3.75%입니다. 4위는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이 3.90%이며 5위는 K뱅크, 최저금리는 3.95%입니다. K뱅크가 인터넷 은행인데 많이 밀려 내려왔네요. 6위는 농협이에요. NH모바일 아파트대출 2.0 상품의 금리가 4.06%. 7위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아파트론 모바일 전용 상품은 최저금리 4.07%입니다. 8위는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 상품이며 금리는 4.24%입니다. 9위는 SC제일은행 퍼스트홈론 유일한 변동금리 상품으로 최저금리 4.63%입니다. 안내해드린 최저금리는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로 산출되는 금리입니다. 주택 중 아파트 기준이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은 은행에 따라 일부 가산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고요. 각 개인의 신용점수, 은행과의 거래 이력, 상환 방법, 대출 한도율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약 59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 취업자 중 70.6%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번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 신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내 은행 지점이나 협약 지점 통하면 금리 할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은 이런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기가 어려웠죠. 아무쪼록 좋은 조건 많이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계층이 또 생기죠. 자영업자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을 또 이용하게 되면 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책자금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세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전 은행의 공통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고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투기지역 소재의 3억 초과주택일 경우에는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위수탁 상품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자체 상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긴 한데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고 위험률이 높아 은행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 먼저 짚어볼 건데요.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저금리 3.365%, 전주 대비 0.167% 상승했습니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6개월 변동금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가산금리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금리가 오른 건 가산금리가 전주 대비 0.2%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가산금리를 올렸네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금액이 최대 2.22억입니다. 청년 전월세 상품은 2억이 최대 한도 금액이고요. 요즘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을 생각하면 넉넉한 한도는 아닌 것 같지만 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억 2,200이라는 이 한도 금액은 주택금융공사의 취급 기준이에요.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 금액의 90%까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보증받기 위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건데 이 대출 금액의 90%, 즉 1억이면 9천만 원까지는 공사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증해주는 금액이 최대 2억까지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2억 2,200이 되는 겁니다. 역산하면은 2억 2,200만 원에 대해서 90% 하게 되면은 1억 9,980만 원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최대 금액 이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K뱅크입니다. K뱅크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상품과 거의 같습니다. 가산금리의 차이로 금리가 조금 다를 뿐 대출 한도와 적용되는 기준금리 등 상품 내용은 거의 같아요. 최저금리는 3.46%로 0.06% 상승했습니다. 카카오와 동일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6개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K뱅크의 가산금리는 소폭 인상됐습니다. 금리 하단 마이너스 0.16%에서 시작되던 가산금리가 마이너스 1.0%로 0.06% 인상된 거예요. 다음은 KB국민은행입니다. 특판 KB 든든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3.46%입니다. 전주 대비 0.12% 인상됐는데요. 금융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의 80%까지가 가능합니다. 특징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2억 2,200만 원이 아니라 4억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일단 주택신용보증서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한도가 2억에서 최대 4억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증한도가 4억으로 2배 늘었으니까 한도도 2배 늘어서 4억 4,4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전주 대비 변동 없습니다. 우대금리는 앞서 설명드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합니다. 최저금리 3.46%를 적용받으려면 1.4%의 우대금리를 다 적용받아야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실적우대 0.9%까지 받는 게 최대예요. 거기서 임대인 설득이 잘 돼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0.2%, 그리고 취약차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0.3%를 더 받을 수 있긴 하죠. 이 실적 연동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실적 연동 우대금리만 적용받을 경우 현실적인 찐 최저금리는 3.89%입니다. KB의 든든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든든 주택 전세대출과 최저금리는 거의 같은데요. 3.49%입니다. 최대 한도가 4억까지 가능하고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한 건 동일한데 보증기관이 달라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취급됩니다. 여러분, 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거 되게 헷갈리시죠? 이거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그리고 실제 기능, 그리고 이 보증서에 따른 대출 조건의 차이, 이런 것들 한번 싹 정리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고 쉽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에서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보증이에요. 허그에서 보증금을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남는 잔여금을 임차인에게 보내줍니다. 허그에서는 임대인에게 대위 변제한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요즘처럼 전세 사기나 역전세가 이슈인 시기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상품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중 안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세대출 상품은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큰 문제인데 허그도 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많이 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부터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 주택의 가치를 90%까지만 인정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게 되면 신규 갱신 보증 모두 불가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 9억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치,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해서 앞에 만약에 대출이 집주인이 받아놓은 대출이 5억이 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전세를 4억 1천만 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9억 1천만 원이라 90%를 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증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최우선에 두던 걸 후순위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그 이번에 전세 사기에 집중된 부동산이 빌라입니다.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이번 전세 사기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입으셨고 허그에서도 이 빌라 전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하는 게 제일 피해가 컸어요. 왜 그러냐면 빌라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보통 의존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가 저도 이제 심사를 하면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고 이제 담당 감정평가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랑 막 조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라 이제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올리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는 뭐 그렇다고 함부로 막 금액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시세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변의 거래 사례를 확인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금액을 조금씩 상향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그 지역에 자기들이 이제 공급을 많이 했으니까 그 지역 공인중개사들이랑 입을 맞추기도 쉬웠을 거고 자기들이 일제히 가격을 감정평가에 좀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작업된 것에 좀 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감정평가서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게 되었던 거를 이제 후순위로 적용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전세 사기의 프로세스 그리고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따로 컨텐츠를 한번 떼어서 잘 설명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기존에 6개월이었던 걸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이번 주 신한은행 솔편한 전세대출은 최저금리 3.84%입니다. 전주 대비 0.19% 인하되었는데요. 금융채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가산금리는 전주와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신한 전세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한 솔편한 전세대출은 모바일 전용이에요. 두 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최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 우대금리 조항은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0.3%, 적금 0.1%, 급여이체 0.4%. 이렇게만 하면 일단 0.8%죠. 거기에 상생우대까지 하게 되면은 1.1%입니다. 그리고 장기금리물 우대금리라는 게 그냥 이 상품을 쓰면은 그냥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융채 2년물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럼 0.1%를 더하면 1.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전자계약과 장애인 우대금리는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배제한다고 하면 최고 1.5%의 우대금리에서 1.2%까지밖에 못 받게 되니까 0.3%가 최저금리에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찐 최저금리는 4.14%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되는 상품이에요. 최저금리 4.256%로 전주 대비 0.096% 인하되었습니다. 가산금리가 0.5%인데 우대금리가 없어요. 매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상품을 정말 좋아해요. 이게 좀 금리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부수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 은행 통틀어서 가장 깔끔하고 단순한 상품입니다.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나은행이 알아보니까 최대 3천억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해요. 뭐 아직까지는 한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부수거래 같은 거 이것저것 해서 금리 낮추느니 그냥 깔끔하게 이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월이 시작되면서 주인공으로 올라선 IBK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선 파격적으로 1% 이상 금리를 인하하면서 약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세대출 역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가 중복 할인이 되어서 최저금리가 무려 3.2%입니다. 전주 대비 0.93% 인하됐고요. 중금치 2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금리 항목은 앞서 전해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입니다. 금리는 3.78%, 전주 대비 0.02% 인상됐으며 금융채 2년물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가산금리는 전주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우대금리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항목이 0.2, 전자계약 0.2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네요.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적 연동 우대금리 세부 항목을 보면 급여이체 0.2, 자동이체 0.1, 신용카드 0.2, 적립식 예금 0.1, 원뱅킹 0.1, 주택청약 종합저축 0.1, 원더랜드 금리 우대 쿠폰 0.1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0.9%예요. 전자계약 안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대 우대금리에 거의 근접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찐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건 3.88%. 준수하네요. 마지막으로 NH농협입니다. 최저금리는 3.83%로 전주 대비 0.03% 인상되었습니다. 금융채 2년물 고정금리 상품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로 최대 한도는 5억이고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세 곳과 협약된 상품을 은행들이 주로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대출이 대출 한도는 가장 높아요. 5억까지 가능하니까. 그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대금리를 최대 2.1%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책 우대에 농업인 우대 0.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품 우대에 분할 상환 우대 0.2%가 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은 고정금리 1.1%와 실적 연동. 그래서 1.1 더하기 0.4는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최대 우대금리인 2.1%에서 0.6%를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금리에서 0.6% 가산된 4.43%가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금리는 전주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5월 1주차 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 종합해 보겠습니다. 1위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IBK 안심전세 대출 상품이 무려 3.2%로 전주 대비 0.93% 인하되었습니다. 2위는 카카오뱅크 3.365%, 3위는 K뱅크 3.46%, 4위는 국민은행 3.49%, 5위는 우리은행 3.78%, 6위는 농협은행 3.83%, 7위는 신한은행 3.84%, 그리고 8위는 하나은행 4.256%입니다. 인터넷은행 두 곳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금융채 2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는 2년 고정금리입니다.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저금리가 3%대로 진입을 했어요. 아마도 하나은행도 곧 3%대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물론 안내해드린 금리는 각 은행의 최저금리여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4%대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건 전세 실수요자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를 모두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최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보를 취합했으며 신용점수 등 각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분간 기업은행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1순위로 기업은행을 먼저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과 금리 차이는 크지 않고 대출 한도는 더 넉넉한 상품이라 어떤 면에선 버팀목 대출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똑똑하고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를 올려둘 테니까요. 자료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인사이트 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